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는 그가 왜 세계 축구계를 대표하는 선수인지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였다. 그의 경기는 단순히 축구 팬들을 감탄하게 만든 것을 넘어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하며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득점뿐 아니라 경기장 곳곳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돌파와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은 그의 클래스가 여전히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과 현지 언론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 매치데이 5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AS 로마와의 맞대결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남은 조별 리그 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 전부터 토트넘은 연이은 악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프레이저 포스터가 급히 골문을 지키게 되었고, 여기에 로메로와 반, 더 벤 등 핵심 수비수들이 결장하며 수비진의 불안 요소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의 희망은 주장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격을 이끄는 역할뿐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 흔들리는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았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팬들과 동료들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격진에는 손흥민과 함께 도미닉 솔랑키, 브렌난 존슨이 배치되었고, 중원에는 파페 사르, 클루셉스키, 그리고 벤탄쿠르가 출전했습니다. 수비진은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맡았으며, 양쪽 풀백에는 포로와 아치그레이가 자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왼쪽 파트너로 활약하던 데스틴이 우도기의 부재가 눈에 띄었는데, 대신 투입된 아치그레이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집중하는 스타일로, 이로 인해 손흥민은 더 자유롭게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중원과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팀 핵심 공격수 디발라를 방치한 것이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디발라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토트넘의 수비진을 흔들었고, 로마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볼 점유율에서 상대와 팽팽히 맞섰지만 평소처럼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며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태로운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진정한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중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낮은 위치로 내려와 공을 소유하며 팀의 빌드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수비수들이 두세 명씩 붙어 그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가볍게 돌파하며 경기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전반 30분경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로마의 두 명의 수비를 돌파한 뒤 도미닉 솔랑키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패스는 상대 수비진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이어진 상황에서 파페사르가 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특유의 침착함을 발휘하며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정확히 공을 차 넣었습니다. 골키퍼는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한 킥 방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손흥민의 득점은 관중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통산 8포 골로 이번 시즌 그의 4번째 득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득점은 단순한 한 골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팀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그의 리더십과 기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로마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며 그를 무력화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러한 압박을 역이용해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며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이런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 축구지능과 리더십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사례로 꼽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의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패스 능력은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손흥민은 팀의 모든 공격과 방어의 중심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은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며 볼을 소유하고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14분, 그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2명을 여유롭게 제치고 나서 클루셉스키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지만, 클루셉스키의 불안한 첫 터치로 인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쉬움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여러 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공을 다루며 수비수 다리 사이를 절묘하게 공략하는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경기 내내 빛났지만 동료 선수들의 부정확한 마무리로 인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만들어낸 패스는 클루셉스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고 클루셉스키는 이를 존슨에게 연결했지만 존슨의 슈팅은 아쉽게도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이어 튀어나온 공을 솔랑키가 오버헤드 킥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상대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지만 팀 동료들의 부족한 결정력은 토트넘의 공격을 계속해서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전반 28분 파페사르가 손흥민에게 간단히 내줬다면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사르는 자신이 직접 슈팅을 선택해 정직한 궤적의 공을 골키퍼에게 허무하게 넘겨주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손흥민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전반 32분 페드로 포로가 던진 스로인이 곧바로 상대 선수에게 전달되며 토트넘은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지만 손흥민이 기민하게 움직이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고 공을 커버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헌신적인 플레이는 단순히 수비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역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공을 시작으로 이어진 롱패스는 로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브렌넌 존슨이 이를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리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허술한 수비로 인해 로마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2대0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손흥민은 변함없이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계속해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로마의 협력 수비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이며 팀 동료들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브렌넌 존슨과 솔랑키의 결정력 부족은 또 한 번 토트넘의 추가 득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날 경기의 가장 큰 전술적 실수는 후반 77분에 손흥민이 교체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로마의 맹공을 막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존재는 단순히 공격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총공세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역습 능력은 상대 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며 그로 인해 상대는 함부로 라인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로마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이 1호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 2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의 가치와 영향력은 매 경기마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로서의 명성과 실력을 입증한 손흥민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